안녕하세요, 가치원입니다. 2월 25일 화요일 국내 시장에만 옮겼습니다. 자, 오늘도 코스피 코스닥이 개파락으로 출발했었죠. 하지만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는 잘 버텨주는 것 같아요. 특히 코스피는 시가가 마이너스 1% 이하에서 출발했었는데 오늘 낙폭의 절반 정도로 회복했었고, 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오늘 결과적으로 0.5% 밀렸지만 그래도 오늘 낙폭의 절반 정도는 만회하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생각보다 양호했다고 저는 판단이 됐고, 그리고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이 바로 방산 관련주하고 조선 관련주, 이쪽이 그래도 지수 대비 흐름은 좋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조선 쪽이 더 좋았다고 판단이 됐고, 그리고 그 외에는 최근에 흐름이 좋았었던 2차원지 관련주들, 이쪽은 조금은 빠지는 모습이 나왔었죠. 또 코스닥을 보면 코스닥은 제약바이오 업종 쪽에서 이쪽 업종들의 빨간불이 많이 보이는 것 같고, 마찬가지로 2차원지 관련주들, 이쪽은 생각보다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도 외국인의 3천억 이상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고 4일 연속으로 짙은 순매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처럼 그렇게 많은 순매도는 나오지 않고 있고요. 또 코스닥은 코스닥도 외국인의 순매도가 있었지만 규모 자체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까지 4일 연속으로 파란불이 들어오고 있고, 하지만 외국인 쪽에서는 지속적인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기금도 꾸준히 매수가 들어오고 있죠. 다만 금융투자 쪽에서 지속적인 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이닉스는 반대로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고요. 오늘까지 4일 연속으로 순매도가 이어지고 있네요. 그리고 오늘은 조선과 해운 관련주가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대표적으로 삼성중공업, 이 종목은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고, 또 해운 대장주, HMM은 이틀 연속으로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25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네이버, 알테오젠, 삼성전자, HMM, 삼성중공업,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고, 또 기관도 삼성중공업, 현대로템, 하나오션, 한국조선해양, 한국전력, 기관은 조선주가 굉장히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해외 증시로 보겠습니다. 우선 어제도 미국 증시의 흐름은 좋지 못했었고요. 나스닥이 무려 1.2%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하나의 추세를 말씀드렸었죠. 지금 약 한 달 정도 이어졌던 추세, 그 하단 부분이 깨지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신호 자체는 굉장히 좋지 않다고 생각이 됐고, 또 S&P 500도 0.5% 빠졌었네요. 하지만 나스닥보다는 추세는 괜찮은 것 같죠. 반대로 다우지수는 전날과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가 2.6% 급락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전날의 나스닥 지수의 급락, 반도체를 비롯해서 빅테크 기업들이 주도를 했다고 생각이 됐고, 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코스피 코스닥은 생각보다 많이 버티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최근에 제가 강조해드린 부분, 오히려 코스피는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에 대해서 조금 더 무게를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증시도 보겠습니다. 일본 니케이는 1% 급락이 나오고 있고, 대만도 비슷하게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증시만 보합이죠. 자, 우선 최근에 미국 시장의 흐름이 좋지 않다고 해도 생각보다 국내 증시는 잘 버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가 빠진다는 것은 주식을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찝찝한 이유는 되는 것 같습니다. 우선 이틀 동안 미국 시장이 빠진 이유를 살펴봐야 되겠죠. 전날에 크게 빠졌던 것은 미국의 GDP 성장에 있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소비 심리가 꺾였다는 것이 금요일장 급락의 주된 이유였습니다. 물론 어제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이 계속 이어졌지만 또 추가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 이슈도 있고요.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마이크로소프트를 중심으로 해서 AI 컴퓨팅 공급 과잉 논란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 기사를 한번 보시면요, TD코엔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데이터 센터 임대를 줄이기 시작했다 라는 타이틀의 기사가 보일 거예요. 일단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업체가 조사한 내역에 따르면 MS가 미국 내 상당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줄이기 시작했고, 이게 AI 컴퓨팅 공급 과잉에 대해서 우려감을 나타낼 수 있는 초기 반응이라는 해석이 있었습니다. 또 AI 관련주에 대해서 고평가 논란이 계속 생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투자하는 분들은 이런 내용들을 다 알고 있을 것이고, 그 전자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다는 것은 약간의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회피 심리에 대해서 최근 이틀 동안 반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급락의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저는 그렇지만 뭐가 됐던 간에 아무리 지수나 업종 자체가 좋다고 해도 항상 올라가는 폭은 정해져 있고, 또 어느 정도 상당 부분 올라왔다는 것이 보인다면 항상 어떤 이유를 붙이면서 조정이 들어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나스닥이 거의 2달 가까이 고점에서 쉬어가고 있는데,
이것도 더 올라가기 위한 하나의 초석으로서 에너지를 응축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고, 우선은 우리가 주가를 참조할 때 큰 그림을 볼 필요가 있거든요. 이렇게 큰 그림을 보더라도 단기적인 추세는 깨졌다고 하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여전히 추세는 상승 중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의 선행지수가 될 수 있는 미국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이런 부분을 계속 참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추가적인 이슈. 어제 제가 잠시 해운주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미국에서 중국산 선박과 관련해서 해상 운송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할 것이고, 그 때문에 어제 해운주가 한 차례 급등이 나왔죠. 물론 위에 꼬리를 많이 달긴 했지만 신선한 재료이고 또 새로운 재료인 만큼 앞으로 계속 한번 관찰해보자는 말씀 드렸습니다. 자, 쉽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꼭 중국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전 세계 어느 나라든 중국산 선박을 활용한다면 운송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하겠다, 이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로 주목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해운주입니다. 대표적으로 HMM, 또 흥하해운, 대한해운, 이런 기업들이 있겠죠. 그런 기업들은 비교적 중국산 선박의 비중이 낮다는 것이에요. 때문에 HMM이 대표적으로 수혜를 볼 수가 있고요. 또 그렇다면 조선주에 대해서도, 자, 이렇게 중국 선박을 활용하면 높은 운임이 발생이 된다면 많은 국가들이 중국 선박보다는 국내 선박 쪽으로 더 많은 발주를 줄 가능성이 있겠죠. 왜냐하면 선박 건조량 1위가 중국이라면 2위는 한국이고 또 3위는 일본이에요. 때문에 이런 내용은 국내 해운주라든지 또는 조선주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반사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좋은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HMM이 어제는 위에 꼬리를 많이 달고 있었지만 오늘은 다시 한번 프로그램 매수와 함께 직전 고점까지 주가가 많이 올라온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삼성중공업도 직전 고점을 다 돌파했죠. 종가상의 고점입니다. 어쨌든 이런 이슈는 조금은 새롭게 나온 이슈인 만큼 해운주는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달 말일부터 다시 공매도가 재개가 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공매도의 타겟이 될 업종이 무엇인지. 크게 저는 두 가지 업종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우선 첫 번째로 당연히 업황이 안 좋은 업종들이 되겠죠. 자, 예시로 지금 업황이 안 좋은 업종들, 물론 최근에 조금은 반등이 나왔지만 2차 던지는 업황 자체가 아직까지는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업종들이 하나의 가능성이 될 수도 있고, 물론 바닥권이 형성이 되었다고 생각이 된다면 아무리 공매도가 재개된다고 해도 빠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공매도의 타겟이 되는 것은 업황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에는 반대로 업황은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그 업황을 뛰어넘는 주가의 상승이 나온 종목이 있다면 그런 종목들도 필히 한번 조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방산 관련주들, 물론 업황과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위치가 과연 업황과 실적을 다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는지, 최근에 너무나 급등이 난 업종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필히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연 지금의 위치가 올해 하반기라든지 내년 실적까지 미리 당겨온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필히 한번 해보시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조금은 미흡하다고 한다면 충분히 공매도 재개가 있기 전부터 분명히 저와 같이 동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선제적으로 주가가 조금 더 빠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3월 말쯤에 공매도가 재개가 되죠. 그에 앞서 타겟이 될 수 있는 업종이 무엇이 있는지, 그 업종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은 필히 한번 참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매번 말씀드리지만 코스피 코스닥의 조정장에서도 굉장히 잘 버티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2월 마지막 한 주인데 남은 3거래일도 잘 마무리되길 한번 바라보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편안한 저녁 되시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